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태극전사들의 승전보 소식에 대전과 충남 곳곳도 뜨겁게 들썩인 하루였습니다. 평일 낮 경기로 대규모 응원전은 없었지만 시민들은 저마다의 공간에서 붉은 함성을 외쳤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대전의 아들 황인범이 환상적인 골을 넣는 순간 시민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환호성을 지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과 체코와의 첫 번째 경기. 붉은 유니폼을 입고 태극기를 두른 채 단체 관람 식당을 찾은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응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신나고 조금 더 열정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치지 않고 남은 경기 정말 좋은 경기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대부분의 경기가 한국 시각 평일 낮에 열리는 이번 월드컵이지만 대표팀을 향한 응원의 열기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자체의 청년 문화시설은 단체 응원석으로 변했고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은 잠시 일상을 멈춘 채 소중한 휴식을 즐기며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오전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또 뭐 일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모이기가 어려운데 이게 혼자 응원하는 것보다는 이 청년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응원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대학가 식당들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바쁜 기말고사 기간이지만 학생들은 점심시간을 쪼개 잠시 식당에 모여 앉아 대표팀을 뜨겁게 연호했습니다. 일단 저희 선수분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제가 오늘 당장 저녁에 시험이 있어도 제가 전혀 개의치 않고 바로 뛰어왔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우던 대규모 길거리 응원은 펼쳐지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저마다의 일상 공간 속에서 또 한 번 뜨거운 붉은 함성을 외쳤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장과 구청장, 시의회 모두 민주당이 석권하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대전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도 모두 여당인 가운데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과 국회의원들은 압도적인 원팀을 강조하며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지난 4년 시정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도 예고하며 이장우 시장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과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장과 5개 구청장, 시의회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까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만큼 어느 때보다 강력한 원팀 체제가 구축됐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힘도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전시의회는 시와 시당과 당이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지역의 정책들을 펼쳐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법안 지원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상임위에 배치돼서 우리 대전시장 또 분야에 맞는 각각의 정책과 비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거기에서 시너지를 또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대전에 더 큰 이 비전과 미래가 그려진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9기 청사진에 앞서 지난 4년 시정에 대한 검증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거셌습니다. 지난 4년 대전 시민들은 이장우 시장의 불통과 무능, 독단적인 시정 운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장종태 의원은 대전 충남 통합 무산의 책임을, 조승래 사무총장은 대전시 재정과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전시정의 현재 모습이 어떤지, 도대체 살림살이와 곳간은 어떻게 돼 있는지, 곳간이 차 있는지 비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허 당선인은 트램 건설 현황 등 대전시의 주요 현안과 사업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민선 9기 시정의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과 구청장,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까지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허 당선인의 정책 추진 동력은 커졌습니다. 그만큼 민선 9기 대전시정의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제10대 대전시의회 의원 가운데 현직 또는 전직 구의원 출신이 대거 입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22명의 시의원 가운데 현직 구의원 7명이 이번 선거를 통해 시의회에 진출했고 전직 구의원 출신 당선인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초의회 경험이 의정활동의 경쟁력으로 평가받으면서 광역의회 진출에
주요 통로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과수화상병이 충남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최대 사과 주산지인 예산에서도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이 위기관리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지역 간 전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농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충남 홍성의 한 과수원입니다. 굴착기가 사과 나무를 통째로 뽑아내고 곳곳에는 방역용 석회가 뿌려집니다. 땅바닥에는 수백 개의 사과들이 나뒹굽니다. 과수화상병에 감염된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지난달부터 예산과 홍성 등 충남 4개 시군 18개 농가, 축구장 56개 규모의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충남 사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예산에서만 12개 농가가 감염됐습니다. 충남도는 위기관리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이렇게 뽑은 나무들은 5m 구덩이를 파 모두 매몰하게 됩니다. 과수화상병은 세균 감염으로 나무가 불에 탄 것처럼 말라 죽는 병입니다. 감염된 작업도구나 곤충, 바람 등을 통해 빠르게 번지지만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감염나무는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발병 이후에는 18개월 동안 같은 곳의 과수를 다시 심을 수도 없어 농가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천불나요 진짜. 정말 아까 여기 막 거해지정적이 이를 다 해놓고서 막 그 다 분해한 게 막 진짜 나도 모르게 막 그냥 눈물이 막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 이 넓은 바다에 내가 뭐를 심느냐고. 실제로 올해 처음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공주 지역은 태종 농가에서 전파된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이동에 따른 확산 우려까지 커지는 가운데 올해는 비가 잦고 기온도 높아 지난해보다 피해 규모가 50%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농가에서는 저희가 지원한 등록 약재를 반드시 살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작업 전후로 반드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는 의심 증상이 발견되는 즉시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아산시가 최근 영인면과 둔포면 등 벼 주산지에서 벼잎벌레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농가에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벼잎벌레는 6월에서 7월 사이 벼잎을 갉아먹어 생육을 저해하고 수확량 감소를 유발하는 해충입니다. 아산시는 발생 초기 적기 방제가 가장 중요한 만큼 농가의 예찰과 방제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재나 응급 상황에서 1분 1초를 다투는 소방차 출동. 하지만 길을 터주지 않는 차량과 불법 주정차 문제는 여전한데요. 지자체와 경찰은 과태료를 강화하고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까지 도입하며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인균 기자입니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지만 차들은 좀처럼 멈춰서지 않습니다. 수십 초를 기다린 뒤에야 소방차는 겨우 방향을 틉니다. 실제 출동 훈련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주택가 골목마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늘어서 있고 우회전 구간에서도 차량이 얽히면서 소방차는 쉽게 진입하지 못합니다. 불법 주정차나 차량을 이동 조치 바랍니다. 200m도 채 안 되는 거리였지만 소방차는 돌고 돌아서 진입하느라 3분 넘게 걸렸습니다. 7분 이내 도착을 원칙으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선이 다 막혀 있을 때는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 소방차가 반대 차선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처럼 긴급 차량 출동 지연이 반복되자 지자체와 경찰도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긴급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불법 주정차로 출동을 막을 경우 차주에 대해 과태료를 강화했습니다.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는데 가장 많게는 200만 원까지 물게 됩니다. 전보다 2배 늘었습니다. 단속뿐 아니라 교통 시스템 개선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소방서 근처 주요 출동로 9곳에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그 결과 같은 구간에서도 출동 시간이 최대 2분 30초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긴급 차량 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적색 신호에 대기하는 불편은 줄이고 길터주기를 유도하는 겁니다. 경찰은 대전 중앙로 일부 교차로에서 우선 시행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TJB 오인균입니다.
충남도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률이 96.2%를 기록했습니다. 충남도는 11일 기준 1, 2차 지원금 3,084억 원을 지급했으며 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3일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추진 중이며 마을 방송과 SNS 등을 활용해 미신청자에 대한 안내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원금 현금화나 위장 가맹점 결제 등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점검과 신고 체계도 운영합니다. 초여름 정취가 짙어지는 주말, 가족과 연인, 또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와 공연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 원로 작가들의 작품전부터 청년 작가의 특별한 전시와 인기 뮤지컬까지 문학의 소식을 전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얀 화폭 위에 묵직한 먹선이 겹쳐지며 독도의 고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5,000원권과 5만원권 영정을 그린 대전의 1세대 원로 작가 일랑 이종상 화백의 작품들입니다. 대전의 색, 시대의 혼에는 심양 박숙무의 설경 산수화부터 유산 민경갑의 대작까지 한국 미술사를 이끈 지역거장 25인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대전 작가분들을 조금 원로 그분들의 작품을 소개하고자 그런 취지로 이런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사방으로 뻗어나간 거대한 나무줄기 가운데 한 아이와 매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전의 청년 작가 스텔라 수진의 작품전입니다. 17세기 마녀 재판으로 어머니를 잃은 4살 소녀 도로시 굿이 자연 속에서 상실을 딛고 스스로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잔혹동화처럼 그려냈습니다. 숲에 들어가서 새로 시작하는 시점을 바탕으로 전시를 기획했는데요. 전시의 벽의 색깔이 회색,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도로시가 숲에 들어가 어떠한 방향을 정하는지 보는 이름을 적으면 죽는 의문의 노트, 그리고 이를 둘러싼 치열한 심리전이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세계적인 흥행작 뮤지컬 데스노트가 마침내 대전에 상륙했습니다. 이번 시즌 새로운 주인공으로 합류한 슈퍼주니어 규현이 특유의 폭발적인 성량으로 대전 시민과 첫 인사를 나눕니다. 대전 시민분이 보러 오시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대감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몸이 부셔져라 한번 열심히 무대에서 뛰고 노래하겠습니다. 한편 오는 21일까지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팝아트 거장 앤디 워홀의 대규모 특별전은 회기, 실크 스크린 등 300여 점의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이며 주말을 맞은 시민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대전 오월드가 오늘 17일을 늑구 웰컴백 데이로 정하고 고객 감사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 당일 매표소에서 자유이용권을 50% 할인 판매하고 늑대 사파리에 포토존과 응원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또 17일부터 닷새 동안 선착순 800명에게 오월드 캐릭터 부채를 나눠줄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올여름 도내 26개 해수욕장에 안전관리 요원 347명을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도는 지난해보다 안전요원을 18명 늘리고 구조장비와 안전시설을 확충해 인명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바가지 요금과 알박기 텐트, 불법 차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충남에서는 대천과 만리포, 춘장대 해수욕장이 다음 달 4일, 나머지 해수욕장은 11일 개장합니다. 당진시가 해로질 성수기를 맞아 순환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당진시는 조수간만에 차가 큰 오늘 14일부터 19일까지 성문 방조제 일대에서 해경 등과 합동 순찰을 실시하고 드론 순찰과 경고 방송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성문 방조제는 해로질 명소로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사망 5건, 고림 14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